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요즘 달러 강세가 20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는 기사가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The New York Times 2022년 7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달러 강세가 심해지면서 다른 국가들의 화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앞으로의 세계 경제 전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단순하게는 해외여행 비용이 증가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죠. 달러는 기본적으로 국제 경제 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화 거래의 90%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6조 달러, 한화로 8천조에 가까운 돈이 국제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신용카드를 쓸 때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도 달러로 거래를 하죠.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강세를 띱니다. 투자자들이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려는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것이죠. 근래 달러 강세가 나타난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이자율 상승 때문인데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상승하면 현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죠. 일본의 엔과 유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통화 바스켓과 비교해 봤을 때 달러의 강세가 20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달러 가치는 올해만 해도 10%가 상승했죠. 통상 매일 조금씩 오르고 내림은 있지만 10%라는 상승은 매우 큰 것입니다. 7월 둘째 주 달러화 대비 엔화의 환율이 24년 만에 최저로 하락하고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거의 1대1, 이를 영어로 parity, 즉 one for one exchange rate라고 합니다. 엔화와 유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통화들도 마찬가지로 달러화에 대비해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띠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빠르고 과감하게 이자율을 올린 곳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입니다. 줄여서 미연준이라고 자주 쓰죠. 미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현재 이자율이 높으니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자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달러 자산은 달러를 구해서 투자해야 하니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 또한 많아지는 것입니다. 올해 달러 가치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미연준의 공격적인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국제 경기와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달러의 위상이 높아지는데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업자들, 특히 유럽의 수입업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덜 받죠. 그 이유는 미국은 석유나 가스가 자급이 가능하고 특히 셰일가스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경기 악화의 공포 속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나아 보이니 달러화만이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하는 미국인들에게는 같은 금액으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 달러 강세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달러로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같은 양의 물건을 팔아도 매출이 오르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패션 기업 버버리는 영국 회사인데요. 올해 환율 차이로 인한 수익이 2억 달러, 한화로 약 2,600억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환율 차이로만 2,600억이 증가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와 반대로 세계 곳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환율 차이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업을 하는 나라의 통화로 벌어들인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면 예전과 같은 양의 물건을 팔아도 수입이 예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죠. 달러 강세 때문에 이익이 줄어 앞으로 이 회사들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나이키의 이익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애플의 경우 매출의 60% 이상이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발생하는데요. 달러 강세 때문에 S&P 500 기업들의 수익 성장이 5% 감소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억 달러, 약 131조 정도의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현재 달러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들은 웃고 있고 다른 나라의 통화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웃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빚이 많은 회사와 정부들도 달러 강세로 웃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가난한 나라일수록 달러 빚이 많다고 합니다. 자국 내에서 돈을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달러 강세가 심해질수록 달러로 환전해서 갚아야 할 자국 통화의 금액이 많아지니 달러 빚이 저소득 국가의 기업이나 정부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의 예로는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있는데요. 이 국가들은 달러 빚이 많은데 자국의 통화 가치는 자꾸 떨어져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는 아예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달러가 많은 다른 나라의 통화보다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잘 대처하고 있는 통화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루블입니다. 러시아는 산유국이라 석유와 가스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루블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고요. 러시아 정부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게 통제함으로써 달러화로부터 루블을 지켜냈습니다. 달러 강세,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경제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일본은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팬데믹 폐쇄 조치로 공급 체인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도 달러의 강세는 얼마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 기사는 끝이 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IMF 구제 금융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달러에 거의 1,500원에 가까이 가기도 했었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금을 팔아서 달러를 받아 그 달러로 다시 달러 빚을 갚은 거죠. 전 국민이 애국심으로 나라를 구했는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국제 감각을 응원하는 비빌로 홀릭이었습니다.